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섬입니다. 토요일날 아침이고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동영상을 찍은 거냐면, 지난번에 제가 영어를 배우는 방법 중에 네이티브 아닌 외국인으로서 영어를 배우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 그랬죠? 일단 기본적으로 인풋을 많이 해야 된다. 그쵸? 그거는 기억나시죠? 근데 인풋의 방법에는 listening과 reading이 있다.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리스닝으로 영어로 공부하는 거는 처음 영어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실 쉽지 않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자? 리딩을 많이 하자. 그러면 이제 나오는 질문들이 어떤 책을 그럼 읽어야 되는데요, 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그런 질문을 들 때마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사람의 취향, 또 영어 실력, 그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의지력, 그런 거에 따라서 추천해 주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재밌다고 추천해 주는 거, 또 이게 맞다고 추천해 주는 거가 취향에 안 맞아서 또 못 읽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책을 추천해 드렸는데, 이거 어렵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라서 너무 해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계셔서 이런 거 할 때마다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얘기할 테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새겨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먼저 제가 그때 쉬운 책으로 된 책들을 많이 읽자 그러면서 제가 이 책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주니비 존스 시리즈. 내용은 요 정도, 요렇게 큰 글씨에 그림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책과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로 챕터북인데요. 매직 트리 하우스라는 시리즈예요. 이게 지금 몇십 권 정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얘가 좀 더 쉬워요. 근데 문제는 영어 원서를 도전해 보신 분들 계시면 아실 거예요. 동화책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기 있는 내용 100% 이해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게 하나 있죠. 왜? 아이들이 보는 책이어서 내용이 좀 유치해요. 그래서 읽다가 내용을 이해하더라도 끝까지 읽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의지 한국인이다, 그럼 도전해 보시는데, 그리고 내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한번 해보셔도 좋겠는데 쉽진 않으실 거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돼도 끝까지 읽어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 그렇죠?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수준의 책이고, 얘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씨도 좀 더 작고, 조지 브라운 클래스 클라운이라는 시리즈인데요. 얘도 뭐 읽을만 하고요. 그리고 챕터북 중에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옥스퍼드 챕터북이죠. 얘는 한 1, 2 정도는 좀 유치한 책도 있고요. 3부터는 어른들 읽을 만한 책도 있어요. 3 정도가 보면 한 중3 정도 수준 될까요? 중2, 중3 정도 수준 될 거예요. 그 4, 5, 6 이 정도로 가시면 꽤 난이도가 높은 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재밌을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책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강추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 시리즈입니다. Big Fat Cat 시리즈. 얘는 아까 보여드렸던 책보다 오히려 1권은 되게 쉬워요. 이 정도 되니까. 이 책이 좋은 게 뭐냐면, 이게 7권까지 있거든요. 쭉 이어져요. 저는 또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은데, 여러분들한테 좀 편한 부분이 뭐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어렵다고 생각되어 있는 그 부분에 한글로 해석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한번 이 책을 도전해 보시면 내용도 쉽거니와 이제 점점 갈수록 어려워져요. 6, 7권 가시면 문장도 길어지고 내용도 어려워지는데, 좋은 건 뭐냐? 유치하지 않다. 그리고 되게 감동적이고 재밌어요. 그래서 꼭 한번, 유명한 책입니다. 영어 학습자들에게는 꽤나, 특히나 비기너들에게는
강추되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뭐 대망의 책이죠. 저보고 영어를 다시 이제 처음부터 공부하면 니는 뭐 어느 책을 볼래? 저는 이 책 볼 겁니다. 단연코. 요즘에도 맨날 보고 지금 책 너덜너덜해진 거 보이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한 10번도 더 읽었어요. 1권은. 이 책을 무리 없이 읽어낼 수 있다. 거기다가 또 속도도 1분에 150단어 이상을 유지한 채로. 이 책은 사실 한 150단어 정도는 안 되고 한 200단어 정도까지는 가야 mp3 파일을 들으면서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정도의 실력을 만들어 놓으시면 단연컨대 영어 못하시는 분들은 아닐 겁니다. 동시통역사 분들 중에서도 이 책을 굉장히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물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내용 이해가 쉽지 않을 거예요. 한글 번역본도 물론 나와 있는데 번역본 읽어도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예. 이 책 한번 강추드리고요. 어렵다는 거. 조금 어려워요. 자, 그리고 요 작가는 여러분이 많이 아실 거예요. 로얄드 달이라고. 제일 유명한 책이 요거죠. 찰리와 초콜릿 공장. 그쵸? 예. 이 책은 이분 책은 어른 동화라 그래서 어른들도 많이 읽는 동화책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내용은 뭐 그렇게 굳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닥 어렵진 않은데 내용도 재미있고요. 또 짧아요. 이런 책은. 그래서 읽기에 편하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책들보다는 상당히 어렵죠, 당연히. 찰리 초콜릿 공장. 요게 같은 로얄드 달 책 중에서도 아마 난이도가 꽤 있어요. 그 글씨도 꽤 많고 두껍기도 두껍고. 그러니까 처음 로얄드 달 책을 도전하시는 분들은 이 책, Fantastic Mr. Fox라는 책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굉장히 괜찮은 책 중에 하나가 요 책 시리즈인데 이 책의 전작이 한국말 번역으로 도끼라고 나와 있는 The Hatchet이라는 소설책인데요. 요거는 아마 청소년 챕터북일 거예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근데 내용은 상당히 감동적이고 한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 수준? 아니면 그 이상? 그 정도 책일 거고요. 그리고 요번에 또 추천드릴 책은 이 리스 로리라는 이 작가의 책인데요. 이거는 그 영미문화권에서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책에 주는 상을 수상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뉴베리 수상작이라고 같은 책인데 제가 보기에는 난이도가 얘가 조금 더 높습니다. 내용은 얘도 괜찮아요. 얘도 재밌고 나중에 이렇게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정말 읽고 진짜 제가 쇼킹했습니다. 정말 재밌게 잘 봤어요. 특히 맨 끝 결말의 그 반전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쇼킹한 부분은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책 소개해드렸고, 자 이제 여기까지 청소년들이 주로 읽는 책들이고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책들은 어른들이 주로 보는 책들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치면 무슨 통속소설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뭐 한 무협지? 이 정도 수준 될까요? 3대 작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스릴러 북의 3대 작가라고 하면 예전에 8, 90년대로 호령했던 시드니 셀던. 제가 보기에는 이분 책이 제일 흡입력은 강해요. 영어도 쉽고 비교적 쉽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분 책 중에서 제일 유명한 책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가장 재밌게 봤던 책이 Tell Me a Dreams라는 책이에요. 제가 웬만하면 제가 산 책은 누구 잘 안 주는데 예전에 제 수업을 듣던 분이 딴 지역으로 이사를 가셔가지고 제가 그 책에다가 편지를 적어서 드리는 바람에 그 책을 못 보여드리는데 하여튼 이분 책은 웬만하면 다 재밌어요. 시드니 셀던. 내용 진짜 한번 읽으면 끝을 봐야지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시드니 셀던 책, 그리고 존 그리샴, 그리고 제임스 패터슨.
제가 알기로는 지금 소개시켜드린 스티븐 셀던, 존 그리샴, 제임스 패터슨 이분들 책이 몇 억 권 이상 팔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몇 억 권 팔리잖아요. 그러면 재산이 아마 조 단위 될 겁니다. 어쨌든 난이도로 따지자면 스티븐 셀던 게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쉬운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제임스 패터슨, 그 다음이 존 그리샴입니다. 존 그리샴 책은 영화도 많이 됐어요. 펠리컨 브리프라는 그 책도 영화가 됐고, 더 파트너 아마 얘도 됐던가요? 하여튼 얘도 재밌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얘도 진짜 손에 땀을 쥐게 할 만큼 재밌는데, 이분 책이 좀 어려운 이유는 법정 소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분이 변호사 출신이어가지고, 그래서 이분 책은 좀 단어 수준이 아까 말씀드렸던 제임스 패터슨이나 스티븐 셀던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리고 자, 예전에 제 수업을 듣던 분들 중에 한 분이 목표로 했던 책입니다. 이 책을 보기 위해서 자기는 영어를 배운다. 그래서, 해리포터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저는 SF 소설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제가 해리포터를 보고 진짜 팬이 돼버렸어요. 진짜 책 정말 재밌습니다. 이게 7권까지 있는데 나중에 가면 막 800페이지, 700페이지 막 이러거든요. 근데 원서로 읽기 시작하면 한글로 된 책이 참 재미가 없어져요. 원서의 묘미를 진짜 살리기 쉽지 않거든요. 그분들 굉장히 잘한 번역이지만 원서가 주는 그 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해리포터는 원서로 한번 읽어보실 것을 강추드립니다. 이 1권은 제가 한 10번도 더 읽었어요. 이걸로 수업도 한 3-4번 정도 완독했고요. 대단하신 분들이지. 그걸 끝까지 들으신 분들도. 제 개인적으로 한 10번 넘게 읽었어요. 1권은. 자, 그리고 드릴러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는 제 개인적으로입니다. 이분 책이에요. 댄 브라운의 되게 유명한 분이죠.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했던 게 뭐 그 책 있잖아요. 왜 그 신부 그 성당에서 일어나는 일. 이거 기억이 안 나냐. 하여튼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다빈치 코드. 그거 쓰신 분이에요. 이 책도 재밌습니다. 주인공이 같은 사람이고요. 이 책은 사실 보면서 제가 그 좋은 문장들 뽑아서 수업 때 쓰려고 이렇게 막 체크해낸 거 보이시나요? 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게 흔적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이 책도 상당히 재밌게 잘 봤고, 자, 그리고 드릴러 중에서는 상당히 거장이죠. 그리고 난이도도 꽤 높은 책이 이분 책입니다. 스티븐 킹의 책이고요. 뭐 너무 유명하죠. 이 책도 굉장히 재밌는데 난이도가 좀 있어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읽긴 했는데 어휘나 뭐 이런 그 문장력 같은 게 그 네이티브가 아닌 사람들 읽기에는 사실은 난이도가 꽤 있습니다. 한번 어느 정도 실력 되신다 하시면 도전해 보십시오. 이게 책이 몇 페이지야? 800페이지가 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통속 소설에 해당하는 드릴러나 이런 소설이었다고 하면, 지금 이 두 책은 이 책은 고전에 들어가고요. 호밀밭의 파수꾼. 그리고 알키미스트도 여러분 되게 유명하죠. 그 연금술사. 파울로 코엘료의 책이고. 이 두 책은 드릴러만큼 이렇게 막 흥미진진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읽고 나면 뭐 남는 것도 있고요. 한번 일독을 권하는 책들입니다. 내용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문학 책 하나 소개시켜 드리자면, 저는 웬만하면 비문학 잘 안 읽는데요. 이 책은 제가 정말 너무 감명 깊게 봐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번역본도 나와 있습니다. 난이도가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드릴러 볼 정도면 볼 수 있는데 걔들보다 어휘 수준은 조금 높아요. 왜냐면 여기 뭐 각 학문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다 보고 눈물 흘렸던 그 책입니다. 예. 한번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한 몇 권 정도, 한 20권 정도 되나요?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느낌이었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본인이 좋아하는 책을 읽으셔야지 돼요. 그래 오래 읽거든요. 제가 소개시켜드린 것과는 별개로 어렵지만 나는 한번 이 분야를 좋아하니까 이걸 해보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걸 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 오래 하고 지치지 않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책 읽는 거에 정답은 없다. 무조건 많이 읽으면 돼요. 무조건. 어떤 책이든. 소화만 하실 수 있으시면.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는 거 일장일단이 있어요. 저는 잘 안 돼요. 그 지겨운 걸 못 해가지고 저는 오히려 그냥 다양한 책을 읽는 게 더 좋은 것 같고요. 영어 실력적인 측면에서도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는 건 뭐 그렇게 썩 좋은 방법 같진 않아요. 맨 처음에 어떤 구조를 익힌다고 한다는 면에서는 뭐 이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지나가고 나면 외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외워서 언어하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저는 외우고 이 이유 없이 그냥 막 되뇌이고 뭐 이런 거 그렇게 뭐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기회 있으면 이런 시간 다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네요. 15분 안에 끊으려고 그랬는데 16분이 됐는데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